마지막 발표는 트레드링스 물류혁신팀의 이준원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공급망 관리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현재 디지털 기술로 혁신하는 물류 공급망 관리 전략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이준원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이준원입니다. 저에게 지금 이제 한 45분 정도 이제 시간을 이제 주어졌는데요. 좀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일단 이제 오늘 이제 하는 이 주제에 앞서가지고 사실 이제 기조연설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뭐 이제 교수님, 센터장님, 그다음 그룹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트레딩스는 실제 이제 앞에서 그럼 이제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미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동향에 대한 거, 시황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요. 저희 트레이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현업에서 실제 즉시 이제 바로 뭔가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간이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레이딩스가 제시하는 물류 혁신의 핵심 전략은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이걸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아까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사실 소비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실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유저들, 실제 시장에 있는 그런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을 해소하길 바라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응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응대의 자세는 그럼에도 빌드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놓친다라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사실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물류기업에서도 이렇게 경험을 했었었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소비자들, 화주가 될 수도 있고, 물류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제 이제 어떤 디지털적인 요구사항들을 계속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형태로 현재 트레이딩스에서는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총 4가지인데요. 트레이딩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 제가 트레이딩스에서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처음에는 많이들 모르셨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업에 있는 그런 이제 좀 젊은 감각의 담당자님들이 점점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 물류 디지털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시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정의도 공급망이 도대체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공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이런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실제 즉시 어떤 식으로 이제 물류 공급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3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소개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기업들, 이제 보통 화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화주 기업들이 실제 이제 수출 수입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스케줄을 갖다가 이제 문의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을 계속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 트레이딩스 사이트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뭔가 폐쇄적이지 않고요. 그냥 언제든지 그런 이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반대로는 말하면은 실제 젊은 담당자분들은 최근에 그냥 문의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채널들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 안에 해소를 하고 있고요. 실제 반대로 말하면 또 물류 서비스 제공자인 포워더 분들, 그리고 포함해가지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또 역시나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언제든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15년부터 하고 있고, 실제 이제 현재 뭐 한 4만여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어떤 기업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위주로 아니면 팀 단위나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현재 약 60만 명 정도 되는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써놨는데요. 그런 이제 뭐 LG화학이나 이랜드, 모비스 같은 이런 수출입 기업들 포함해서 삼성전자, 로지텍이라든지 대림코퍼레이션, PNS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이제 물류 서비스 제공자분들도 많이 이제 다양하게 뭐 어떤 활용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있는 기업, 이제 그 현업자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실제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를 갖다 고민해서 만들었고, 이제 2021년에 저희가 이런 이제 저희 나중에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은 화물 관리 솔루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좀 어워드를 한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자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희 트레이딩스는 현재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통해서 실제 이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지 총 세 가지 서비스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고, 그 첫 번째는 오션 비저빌리티. 실제 이제 그 앞서 이제 뭐 연사님께서도 트래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트래킹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기존에는 텍스트 위주로 물류사한테 이제 문의를 하고 물류사 담당자들은 확인해가지고 안내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걸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뭐 선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담당자한테 대응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자동화를 하는 형태 또는 뭐 RPA라고도 지칭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갖다가 이제 트래킹을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중간에 짐고라고 하는 서비스는 자 그러면 이제 물류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공자들이 고도화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수출입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 자리도 뭐 수출입 기업들 담당자분이 들어오셨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 출항하기 전 단계에 여러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견적을 물류비라는 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견적을 확인하고 실제 선적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선적 정보를 갖다가 물류사한테 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담당자별로 다 내재화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선적 서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모아가지고 관리한다든지, 그게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워드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물류 서비스를 하시는, 아까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던데, 그 세일즈를 하는 이제 이 전통적인 방식의 세일즈는 기업들에 가서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제안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소비자들은 사실 그런 것들, 화주들이 찾아보는 것들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만 찾아보는 거 말고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는 약 5천여 개 되는 포워딩 기업을 포함해서 서비스 제공자인 뭐 관세사, 창고, 뭐 운송업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뭐 선사를 포함해야겠죠. 다양한 기업들의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뭐 이마트 같은 그런 온라인에서의 장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그 실제 기업들은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특화 서비스, 우리가 가지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채널들을 만들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 디지털에 대한 전환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이제 드려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그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이제 트렌드 같아요. 앞서 이제 그런 DX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이제 외부에 있는 뭐 PwC라든지 이런 컨설팅 업체한테 이제 좀 큰 금액으로 해서 컨설팅 의뢰를 맡기고, 그런 거기에 이제 그런 주된 목적이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류가 들어갈 건데요. 그 물류 고도화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함에 있어서 최근에 요 한 2, 3년 사이에는 중견기업들 위주로 이제 또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수출입 기업들 중에 이제 중견 이제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에 있는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워딩 기업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중에서도 중견 이상의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 기능을 통합을 하고 회사의 운영 방식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크게 변화를 시키는 건데요. 그 수출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SAP 같은 이런 ERP 시스템, 전통적인 방식의 관리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뭐 1세대라고 칭할게요. 그러면 최근에는 그런 이제
물류 쪽에 대한 그런 모듈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국제 물류를 함에 있어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그룹장님도 계시겠지만은 그 이제 첼로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SDS에서 그리고 이제 뭐 글로비스의 글로브원이라든지 판토스에서 나우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PNS 네트워크스의 그 포워딩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통해서 자사의 이제 그 사이트 어떤 이제 고도화된 사이트를 통해서 대고객 서비스 이제 화주들이 언제든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정보를 갖다가 얻어가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이제 뭐 그 플렉스포트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실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도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류 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자체는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을 왜 하는지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혹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이런 그 최근에 뭐 최근 3년 내나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갖다가 또는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하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살짝 손만 들어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이미 익숙하신 기업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기업의 대표님도 그렇고 대표로 이제 오신 기업 담당자님도 계신데요. 그 맥킨지 이제 그 레포트에 따르면은 실제 이제 앞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주와 공급업체 모두 이제 2020년도부터 모든 기술에 걸쳐서 이런 디지털 물류에 대한 투자를 갖다 계속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물류 기업의 87%가 2020년 이후에 기술 투자를 갖다가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있고 이제 93%는 향후 3년 동안에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해요. 다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는 사실 디지털 시스템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이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역시나 맥킨지 이제 그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화주 기업들 뭐 생활과학이라든지 뭐 에너지, 매터리얼, 뭐 소비재 이런 기업들의 모든 투자에 대한 지표들, 그러니까 그 물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인 거죠. 이런 쪽에서 시스템에 대한 니즈들이 있으신 거,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포워더 제공자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3년 전 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긴 했지만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는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고객과 이제 외부 고객이 있을 건데요. 내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 이제 뭐 현업의 업무 담당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팅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담당자들의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나중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그게 메인의 업무가 아니라 어떤 이제 고부가 가치의 업무들을 갖다가 사실 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비용적인 리소스가 투입되는 그 리소스를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외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고객 서비스인 거죠. 이제 이제 화주라고 지칭을 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언제든지 이제 그 업체들의 만족도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면은 당연히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익이 이제 직결되겠죠. 그런 케이스 사례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도적인 물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기간에 이런 이제 10%에서 20% 그리고 2, 3년, 2, 4년 내에 20에서 40%의 운용 성과 같은 것들을 긍정적인 경험들을 이제 했다고 이제 보고요. 실제 이제 기업들 중에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마지막 이제 섹션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실 공급망 관리 부분은 이제 많은 앞에서 이제 연사님들이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레이딩스가 바라보는 이제 공급망 쪽을 이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시장에서 사실 이제 앞에서도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이제 예측이 이제 불가능하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사전적인 용어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 직렬적인 구조가 아니죠. 굉장히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퍼져 있는데 그 퍼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왜 관리를 할 것인지를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이제
봤습니다. 그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그리고 경쟁 우위의 확보, 협력과 통합인데요. 그 아까 이제 앞서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동안은 이제 뭔가 이제 뭐 불편하다,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닥쳐져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해소한다기보다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모니터링을 할 때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쌓이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뒤 개선을 합니다. 그 개선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또 역시나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들이 쌓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가를 갖다가 하고 개선을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런 탄력적으로 그런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그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각 개별 기업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이 이제 실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공급망 참여자 간에도 이런 협력과 통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 즉,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공급망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 거.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의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공급망 그 디지털 전환은 이제 효율성의 부분이겠죠. 근데 공급망 관리는 사실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희는 봐요. 이제 효율성 자체는 이제 뭐 거기에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갖다가 이제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공급망 자체가 여러 단계와 다양한 참여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을 갖다가 반복을 하고요. 단기적인 비용의 절감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쭉쭉 이제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지속적으로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공급망은 이제 효율성에 맞춰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저희는 봤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이런 이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리를 접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스가 제시하는 어떤 이제 그런 솔루션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총 3개의 이제 사례를 갖다가 보여드릴 건데요. 결국은 이제 각각의 목표는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을 향상을 시키는 거고 비용을 절감을 갖다가 하는 포인트, 고객의 만족도를 증대를 하는 거라고 보고, 공급망 관리의 목표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경쟁 우위 확보, 협력과 통합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물류기업은 2가지 목표를 위해서 디지털 도구를 채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를 포괄적인 공급망 관리 전략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류사 A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RPA에 대한 키워드를 갖다가 저희가 잡았어요. 그래서 RPA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을 하는 포인트인데, 해당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저들 최근에 더 하면 더 했죠. 이제 물류기업에게 실제 이제 수출입 기업들은 그런 트래킹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월별이라든지 주별로 어떤 이제 레포팅을 이제 요구하는, 뭐 아니면 요청을 하는 경우들, 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물류기업이 해왔다고 하면은, 뭐 최근에는 심지어 뭐 데일리로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예 어떤 뭔가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바라는 기업들, 비딩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도 접하는데, 이 해당되는 기업은 그 전체 물량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전담 인력이 한 3-4분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실제 그 한 줄 한 건 한 건의 선적권을 갖다가 이제 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이제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입력하는 시간들이, 뭐 어떤 그 이제 경험이 높으신 분들도 사실 빨라야 2-3분 정도가 되세요. 그러면은 100건, 200건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는 300분, 400분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 트래킹을 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그 리소스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수작업을 당연히 하다 보니까 이런 휴먼 에러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소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RPA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갖다가 이런 트래킹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당연히 이제 매일매일 입력을 하는 정보들이 한 번만 입력을 함으로써 이제 시간적인 단축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작업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요. 이런 뭔가 사실 뭐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은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업무를 자동화를 갖다가 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단순 업무만 했던 부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고 그 시간적인 리소스를 갖다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에 대한 뭐 어떤 수출입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업무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직원들 그 전담 인력들에 대한 업무의 만족도도 향상이 됐다라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이제 이 케이스를 갖다 공유 드렸고요. 이 케이스가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그 케이스를 갖다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접속한 화면인데요. 뭔가 기능적인 것보다는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이런 BL이나 이제 하우스 BL 번호라든지 선사명, 그 다음에 TS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자동화를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스케줄 보시면은 이제 POL, POD, ETD, ETA라는 스케줄들을 계속해서 이제 몇십 건, 몇백 건을 갖다가 자동으로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의 아까 이제 수집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수집이 되는 활용하는 케이스를 갖다가 보시면은 스케줄이라는 건 지연이 되고 선사가 이런 이제 포워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존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제 후발적이죠. 포워더가 이제 선사가 이제 스케줄 지연이 됐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은 그걸 다시 또 이제 화주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한 건에 대한 함부르크 수출건인데요. 함부르크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최초의 ETA 값이 6월 4일이에요. 근데 현재 기준 6월 20일이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이런 지연이 되는 것들이 과거 대비했을 때 얼마나 지연되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그 수동적으로 받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어떤 이제 고객들한테 응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이제 수십 건 수백 건에 대한 선적건들은 언제든지 어떤 BL을 갖다가 이제 그냥 한 번만 입력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런 결국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대시보드 최근에도 이런 트렌드가 있겠지만 현황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럼 대고객들한테 이제 안내를 할지 그러면 이제 관리자 입장이나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그러면은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우리 물류 기업이 고객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모터스라는 이제 뭐 샘플입니다. 해서 지금 총 15건이 지금 수입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연이 되는 것만 추려보고 그 지연되는 것 중에서 뭐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임으로써 우리 기업 특화된 이 안에서 얼마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싱가포르가 지금 지연이 많이 되는구나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지연이 되는 것들만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빨간불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연되는 것들을 갖다가 고객 응대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운영에서 봤을 때 영업적으로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케이스 2 이제 사례 이제 두 번째 업체를 보여드릴 건데요. 앞서 이제 A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운영적으로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봤다고 하면은 이제 B 케이스 이제 B 물류사의 케이스는 영업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는 케이스예요. 실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있는 기업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요즘 물류비가 이제 어쨌든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물류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물류 비용에 대한 부분만 경쟁력이지 그 외의 부분에서 어떤 걸 제시를 할까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화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운임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제 그 명분이 없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올라간다가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얻어가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에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갖다가 대두를 하고 화주의 실시간 트래킹을 갖다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요즘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그 공유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갖다가 통해서 해소하는 케이스예요. 고객들한테 그동안은 이제 고객이 뭔가 이제 요청을 갖다가 보면은 확인하고 응대하는 이런 후발적으로 이제 응대를 했다고 하면은 앞서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연이 되는 현황 그 상황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먼저 확인하고 고객들한테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안내를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답답해서 이제 문의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걸 보고 확인하고 그런 납기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신 고객들은 언제쯤 그 어디쯤에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자 이제
본인들도 이제 해외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확인하시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된 그런 어떤 도구들은 장점이 있어요. SI나 이런 개발화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들어가서 갑자기 한 번에 이제 도입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구독해가지고 하는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중간에 그냥 사용성이 없으면 끊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뭔가 이제 사용성이 좋으면 확장하는 거고 아니시면은 이제 그만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을 취소를 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요즘 많이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가 이제 올라가는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사례를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요. 그 마침 앞서 이제 그 연사님이 보여주셨던 케이스랑 비슷한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물류사 담당자예요. 그래서 영업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낸 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클릭해서 보시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뭐 카카오 뭐 이제 그 톡 같은 이제 SNS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메일로 받은 내용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소비자인데 유저가 이제 보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거는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홍해 이슈가 이제 나면서 이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부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이제 수출건이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해에서 이제 앞서 그러니까 이 고객 이제 이 화주분의 이제 화주분이 받으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화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이제 그 홍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항차에 계속 줄줄이 있는 자기네들의 물동량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가는지라든지 우회를 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소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류사분이 이제 이걸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회항을 하죠. 피항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운영의 어떤 선사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안 됐었겠죠. 이제 뭐 배라는 거는 어쨌든 접안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접안을 하거나 또 접안하지 않으면 계속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이 케이스를 갖다가 언제든지 이제 이 열려 있는 URL을 통해서 그런 담당 유관되신 분들이랑 같이 하나의 페이지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영업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또는 대고객 서비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뭐 영업 확장을 갖다가 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갖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앞서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부 고객들을 위한 이제 대고객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 내부 이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쓰는 이제 뭐 FMS 서비스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포워딩 시스템들을 통해서 내부의 어떤 이제 담당자들이랑 같이 그런 시스템 고도화를 하실 건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고도화라고 하는 관점 키워드를 갖다가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물류사 관점에서는 그 해외 파트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주들이 그런 역시나 이제 스케줄이나 이제 빈번하게 물어보는 트래킹에 대한 요청 사항들을 언제든지 이제 확인하고 안내를 하죠. 다만 이제 이게 역시나 집중해서 하는 업무가 있으신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게 툭 와요. 그러면은 이걸 응대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선사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응대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리듬에서 굉장히 깨지는 일들이 많으세요. 그게 업무에 이제 좀 애로사항이라고 호소를 하시는 경우들도 저희는 많이 접했고 그래서 그런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안내하는 업무에 많은 리소스가 발생됐던 것들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이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이 케이스는 화주 기업도 마찬가지세요. 그 수입 업체분인데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를 엔드 유저가 또 있어요. 그럼 화주도 쪼임을 당합니다. 그 샌드위치가 되는 경우들인데요. 그래서 그 엔드 유저가 언제쯤 오냐에 대해서 수입 담당자는 또 물류사한테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이제 빈번한 이제 그런 리소스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소했냐면은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트래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붙이는 케이스가 이제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거랑 똑같죠. 저희가 이제 뭐 쿠팡이나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이제 배송 조회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해소를 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까 제가 SI라고 하는 시스템을 뭔가 이제 그 요구 사항을 맞춰 가지고 하는 이런 개발들은 사실 적게 수천만 원부터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홈페이지 안에서 언제든지 이제 그걸 심어 놓으면은 우리의 고객들, 그러니까 뭐 포워더 입장에서는 해외 파트너라든지 화주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퍼레이터 담당자한테 문의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 입력만 해놓으면은 이제 그 고객들은 언제든지 확인을 그냥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스케줄을 보고 해소를 하시는 이런 케이스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그 뭐 다른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고객들은 언제든지 그 화주 담당자나 이제 소비자들은 포워드 담당자가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나 미안해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24시간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은 어떤 그 수출하는 화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법인에서 물어봐요. 이거 도대체 언제 출항했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SCM 담당자는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피드백 주는데 빨라야 2, 3일이에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미국에서 있는 소비자나 화주들이나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우리가 구축해놓은 이 사이트 안에서 언제든지 트래킹이나 스케줄을 갖다가 조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이제 사례로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이제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케이스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뭐 Q&A나 이제 끝나고 이제 뭐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예시로 이제 준비해오는 케이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붙이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장표랑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현재 그 장표에 보시고 있는 장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는 사례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이나 이렇게 하셨던 케이스세요. 현대 네비스라는 이제 포워딩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회사 소개라든지 이제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런 그 제조기업이나 이제 어떤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들의 홈페이지도 플랫폼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려면은 고객들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뭔가 정보를 갖다가 얻거나 찾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거냐?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게 있죠. 화물 간편 추적 기능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심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현대네비스에서 이제 화주들이 계시겠죠. 뭐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에서 요 이제 그 물류를 갖다가 진행을 하면은 이제 BL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BL 번호를 갖다가 통해서 그 현대네비스의 오퍼레이팅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하우스별을 입력해요. 제가 샘플을 갖다가 지금 좀 입력을 해볼게요. 화주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BL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언제든지요. 뭐 어디서든지 관계없습니다. 이제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은 시간과 장소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트래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케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현대네비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우리의 물건이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케줄과 함께 배 위치를 갖다가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상해를 갖다가 찍고 엔터오프로 가는 건데 엔터오프 콜링하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삥삥삥 돌았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포트 컨제션입니다라고 단순하게 텍스트 위주로만 딜레이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을 뭐 캡처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링크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고객의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비저빌리티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접목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또 이제 거의 이제 거의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실제 이제 기업들한테 뭔가 이제 뭐 개발업체입니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즉시 어떤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가지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더 하겠죠.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실 텐데 언제든지 즉시 붙였다가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면 확장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몇 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한 2년 개발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활용성이 떨어져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트레이딩스로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자리를 하면은 궁금증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이제 물어보시기도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받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런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자리가 자리인지라 불편하다고 하면 끝나고 나오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인사드리고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QR 코드에다가 저희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저희 담당자 통해 가지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준원 매니저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